다음 시간에 이어서 표 내용 계속 수정을 할게요. 자, 내용 모두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입력 다 끝난 후에 바로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은 도둠체, 그리고 글꼴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된 값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일행 1열에서 일행 3열까지 제목행만 선택을 한 다음에 글꼴 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부색, 표에 대한 색상이죠. 글자의 음영색이 아니고요. 내부색이니까 이 컬러 C의 약자를 눌러주시고, 컬러의 약자 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 탭 나타났죠? 여기에서 색의 면색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면색은 빨강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빨강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은 설정 끝난 후에 여기 위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행 3열에서 2행이 이쪽이었죠. 2행 3열 이쪽에서 5행 3열까지 이 셀 합치기 하는 곳이죠. 여기를 보기 11과 같이 양방향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대각선 하라는 건데요. 자, 선은 영어로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L키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L 눌러주신 다음에 대각선 탭으로 가셔야죠. 대각선 지정을 하시는데 여기만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양방향이니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설정 대각선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표의 테두리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표 전체 외곽 테두리부터 지시되어 있으니까 표 전체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또 L키를 눌러주세요. 라인. 그래서 이번엔 테두리 탭 그대로 해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없애고 하라고 그랬죠. 종류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이중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중선 밑에 쪽에 있죠. 선 굵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이중선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는 바꿀 필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외곽선이니까 이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에 해당되는 이 단추만 클릭해서 눌러주시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표 내부의 세로선을 지정을 해야 되죠. 내부 세로선이 점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설정 그대로 놔두시고 방금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정하고 바로 다음 것도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혼동된다면은 설정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세요. 그게 혼동 안 되고 실수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자, 종류는 지금 여기서 점선이죠. 점선 선택을 해주고 굵기는 0.12로 바꿔주세요. 점선인 경우에는 0.12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부 세로선이니까 이 세로 이것만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고 자,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 보시면 자, 만들어진 거 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셀 너비를 조절하기 전에 여기 밑에 표 1이라고 표 아래에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무데나 커서를 놔두시고 여기 입력 이쪽에 있었죠? 캡션 달기 컨트롤 NC를 해주세요. 그럼 표 1 만들어졌죠? 가운데 정렬하라고 됐으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서 빠져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너비 같은 경우에 이 글자 정확히 맞추진 않아도 되지만 이 줄수 정도는 맞춰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뭐 글자 간격도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면 좋고요.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젠 표 1에 대한 거 했고 표 2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야 되겠죠. 한 줄 떨어진 이 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다시 컨트롤 NT를 눌러서 이번엔 4행 4열로 만들어 주세요.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이 바로 만들기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그대로 또 해주세요. 합계까지요. 이제 내용 입력을 모두 끝냈다면은 여기 또 블록 설정에서 글꼴 바꿔줘야 되겠죠. 도둠체 그 다음에 11포인트로 지시된 대로 수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표 아래 역시 또 캡션 지정해야 되겠죠. 이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입력 메뉴 캡션 달기 있죠.
컨트롤 NC를 해서 표 2 가운데 정렬 하시면 요거까지는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밑에 여기 자동으로 이 값들이 줄 단위로 계산이 돼서 여기 각각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모두 블록 설정을 이만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상관이 없고, 이 표 아까 설명했던 거 있죠?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합계니까 블록 계산식에 합계를 해주셔야 되겠죠? 합계해서 자동으로 값이 나왔죠? 이거 자동으로 된 거니까 의심할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정확히 맞나 궁금하다면은 나중에 이 모두 다 작성한 후에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가지고. 자, 표 2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1번에서 작성한 첫 번째 작성한 표에서 오염 방지 지출과 2000년 그 다음에 2001년까지 이 내용만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합계 빼고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요. 차트 만들기를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있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 만들어졌죠. 자, 표 아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다른 데 클릭하니까 차트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더블 클릭해서 이 안쪽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마법사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차원이죠. 지금 다 2차원 세로 막대에서 이 첫 번째가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방향 행열 있죠? 요거는 요거 서로 바뀌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행과 열 확인해서 지금 가게 기업 정보가 X축으로 나와야 되죠? 다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입력 따로 안 하죠? 범례 탭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범례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클릭을 해서 이 체크를 없애주시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가 5000까지 나오는데 이 단위가 지금 문제지처럼 6000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간격을 뭐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특별히 설정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꼭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차트 내부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 요 화살표 끝 있죠? 이걸로 정확히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비례 탭 있죠? 축 모양 대화상자 비례 탭에서 자동으로 꾸밈해서 이 최대값을 60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표 위에 있잖아요. 이 차트가 이런 경우에 밑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선 차트 이번에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안 나타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우선 기본값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너비하고 높이 10cm니까 100mm, 다음에 높이는 7cm니까 70mm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은 이제 똑같이 됐죠? 요 지금 요 간격은 자동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요. 여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 이 아래쪽에 나오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이제 다음 쪽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로 또 쪽 나온 놈을 강제로 해줘야 되겠죠. 자, 역시 또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3쪽은 번호와 밑에 자신의 이름 그렇게 나온 게 보이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정보 검색과 답안 작성하기 3쪽에 해당되는 두 개 문제만 남았는데요. 자, 배점 1번은 10점, 2번 15점, 3번 15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10점에 해당되는 거 내용, 이 정보 검색 1, 정보 검색 2 해서 답안 작성할 괄호 써주고, 이거 주소는 나중에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 글자 아래다가 각각에 해당되는 이 보기 14와 같이 이런 그 화면 캡처를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서 그 이미지를 첨부를 해서 답안 파일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임의로 조절하라고, 세로 크기 너무 크면은 이게 문서가 3쪽에 말고 4쪽까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임의로 조절해도 된다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면 캡처 프로그램 따로 쓰는 게 아니고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그 키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정보 검색 1 아래 검색 문제로 작성하시오. 남극 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300에서 900m 두께의 얼음이 1년 내내 덮여 있는 곳을 뭐뭐라고 한다. 이곳은 남극 대륙 쪽으로 접근하는 난류의 흐름을 막아 빙하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남극에 이것이 녹아서 수천 개의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이 점차 높아져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 괄호 안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검색해서 페이지 URL과 함께 답안 문서로 작성을 하는데요. 반드시 한글 두 글자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입력하면 안 돼요. 똑같은 뜻이라고 해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할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거를 검색어로 선택을 할 건지 잘 내용을 흐름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다른 내용들 중에도 이 중에서 저는 300에서 900m 두께의 얼음이 1년 내내 덮여 있는 곳 이거를 한번 검색어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 1번 내용 보기만 하고 우선 작성을 안 했죠. 그래서 1번 내용을 작성을 먼저 해주세요. 답안 파일에서 정보 검색 1 해놓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할 칸 놔두고 그리고 한 칸 띄워서 주소 입력할 곳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줄 떨어져서 정보 검색 2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놓고 여기 밑에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곳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두 칸 떨어뜨려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요만큼이 요만큼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우선 커서 놔두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이제 그 웹브라우저 실행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빈 지금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이버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이버 여기에다가 검색어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 통합 검색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색에 쓸 수 없는 곳은 블로그, 카페, 지식 검색 같은 이런 지식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나 뉴스 같은 아니면은 백과사전 같은 그런 곳 내용을 그 답안 페이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백과죠. 네이버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쪽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더보기에서 일부러 백과사전 찾아 들어갈 필요 없겠죠. 지식백과에 이제 빙붕이라고 나오는데요. 두 글자니까 이게 지금 답일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 내용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금 검색한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클릭해서 페이지를 열어서 볼게요. 자, 빙붕이라고 나왔고요. 요약이 있고 본문 내용을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들 저희가 지금 검색어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본문 내용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답 페이지예요. 정답 페이지 확인하실 때 제가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 엔터 쳐서 바로 이 주소가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주소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본문 내용 있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속성이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백과사전은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복사가 되니까요. 요거 그냥 복사하시면 되고 정답 다시 빙붕이었죠? 프린트 스크린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주소 먼저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빙붕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거 하이퍼링크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정답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빙붕 이제 그 화면 캡처를 해줘야 되겠죠. 프린트 스크린, 화면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면 전체로 커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프린트 스크린만 하면 되고, 화면 최대화 상태가 아니라면은 Alt 키 누른 상태로 프린트 스크린 하면 현재 이 창만 이미지로 그렇게 그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클립보드로 우선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이 화면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답안 파일로 가서요. 자,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서 먼저 저장, 여기까지 한번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붙여넣기 한 내용 보이시죠? 이렇게 우선 크기 조절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정보 검색 1과 요 내용까지 하셨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위치가 바뀐다면은 그때 글자처럼 취급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다른 데로 위치 이동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 없는 도구 상자는 떠 있는 거 닫아놔도 상관이 없고요. 정보 검색 2, 요거 내용을 또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문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그 두 글자가 정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요점이 어느 게 될까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찾은 그 요점 문장 말고 여러분이 찾은 거로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이 나오나 그렇게 연습도 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빅 트러스트는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나 기업이 함께 출자하여 각종 사업을 벌이는 시민환경운동단체로 1957년 뭐뭐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적극적이고 규모가 큰데 반해 비교적 소규모 사업을 벌인다. 역사적인 건물의 수리, 보도에 벤치 설치하기, 계몽운동을 통한 대정부 압력 행사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위주로 운동을 전개하거나 환경 정비를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시빅 트러스트에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원 관리 기준으로 8가지 공원 평가 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원을 그린 프레프로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는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시빅 트러스트라는 거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 내용 전체 보니까 이 시빅 트러스트라는 곳 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곳에서 뭐를 시행을 하고 뭐뭐 하는 그런 공원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창에서 다시 이 내용들 모두 다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빅 트러스트라는 것만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했을 때 지식백과에 바로 나오죠?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 지식사전보다는 백과사전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 이렇게 검색된 내용에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색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괄호 처음 나온 게 1957년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제 검색된 내용도 보시면은 1957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영국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소 먼저 복사를 해주시고요. 답안 파일에는 여기는 영국이라고 써주시고 한 칸 띄우고 여기다가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이 똑같이 화면 캡처를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캡처 프린트 스크린이나 Alt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주시고 정답 화면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페이지가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여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데요. 이 제대로 된 것만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거부터 좀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 모두 다 3쪽에 이 내용이 모두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올려놓고 보니까 정보검색 1 빙붕이라는 거 위쪽으로 이게 갔잖아요. 글자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개체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 시빅 트러스트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옮겨도 되고요. 잘라내기 있죠? 오려두기 하셔서 이 밑에서 다시 붙이기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 한번 먼저 하시고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1쪽부터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1쪽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셔야 되죠. 두 번째 쪽,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이렇게 모두 내용들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지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우선 미리 보기는 닫아 놓으시고 한 번만 더 저장하시고 그리고 이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까지는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두 강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좀 더 빨리 해가지고 그 강의를 이 30분 정도에 모두 다 한 문제씩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입력 시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시험 보신다면은 실제 시험 시간이 50분이잖아요. 50분 안에 이걸 작성하시는데 시간이 남는 분도 있고 모자르다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 타이핑 속도 때문에 그 모자르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강의 보시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타이핑 연습하는 거 그렇게 연습 좀 하시면은 50분 안에 충분히 작성하고 그리고 검토할 시간까지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